조용한 밤이었다. 가족의 시골집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마당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이 공허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준호는 아내 혜진과 우아하고 조용한 장모님 은미 씨와 함께 그곳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집은 아늑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날 밤 준호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집안 분위기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듯했다. 가벼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혜진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준호와 은미 씨만 거실에 남았다. 준호는 계단을 올라가려는 참이었다. 그때 장모님이 다시 거실로 들어와 두 잔의 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준호, 잠시 앉아봐요.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어조는 단호하면서도 흥미를 자극했다. 소파에 앉은 준호는 그녀가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탠드 조명의 부드러운 빛이 은미 씨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 그녀의 섬세한 이목구비와 오래된 비밀을 담은 듯한 표정을 더욱 강조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 그녀는 차를 따르는 조용한 손짓과 함께 말을 꺼냈다. 혜진은 운이 좋은 여자죠. 하지만 때로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꼭 밝혀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당신이 주변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이죠. 준호는 그녀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미 씨? 그는 목소리에 드러나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그녀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손짓으로 그를 따라오라고 했다. 나와요. 마당에서 보여줄 게 있어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복도를 따라 뒷문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피부를 스쳤고 희미한 달빛은 잘 가꿔진 정원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고요하면서도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더했다. 은미 씨는 앞서 걸어갔고 그녀의 발소리는 어둠 속을 걷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조용했다. 준호는 그녀의 당당한 자세를 보며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녀는 거대한 나무 아래 작은 나무 의자 근처에서 멈춰섰다. 그 장소는 마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신중히 선택된 것 같았다. 여기 앉아요. 그녀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따라 앉았고 묘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은미 씨는 그의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마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게 있어요. 그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들어야 할 이유는 단순해요. 쉽지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준호는 이마를 찌푸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이야기든 말씀해 주세요. 그는 차분해 보이려 했지만 완전히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은미 씨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몸을 약간 숙여 두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마주치게 했다. 당신은 제가 딸을 위해 상상했던 바로 그런 남자예요. 그녀는 진심이 담긴 말투로 말했다. 그 말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준호는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렬함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그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건 당신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공기 중에 떠돌며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만들었다. 준호는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럽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미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는 또 한 걸음 다가왔고 이제 그녀의 향기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꽃향기와 더불어 설명할 수 없지만 강렬한 무언가가 섞인 그 향은 마치 그를 매료시키는 듯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처음부터 당신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느낄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요. 준호는 침묵했다.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메아리쳤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미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고 그 순간 그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당신은 특별해요, 준호. 그녀는 이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걸 알지만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간 뒤로 물러섰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은미 씨, 저는 혜진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며 말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녀는 당신의 딸이에요. 은미는 슬프지만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했다.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무언가 준호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취약함, 그녀의 말이 진심에서 나왔다는 점,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이 순간이 은미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 어쩌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느꼈다. 갑자기 밤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 했다. 다시 그녀를 바라봤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준호. 단지 이 말을 해야만 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준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가 말을 찾기도 전에 은미는 몸을 돌려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마당에 홀로 남겨두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말이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영혼 깊숙이 새우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리 애써도 결코 이 밤을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텅 빈 거실을 발견했다.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며 혜진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했다. 방에 들어가 보니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르는 채로. 준호는 그녀 옆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준호는 마당에서 몇 분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며 은미가 했던 말을 되새기게 했다.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는 이 뜻밖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뭔가가 그를 그 자리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돌아왔을 때 그는 은미가 여전히 부엌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리대에 기대어 차 한 잔을 들고 있었고 찻잔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증기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너머를 향하고 있었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녀가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준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은미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그의 입술에서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밖에서 하신 말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녀는 한동안 그를 응시하며 그의 진심을 가늠하는 듯했다. 당신이 몰라도 괜찮아요, 준호. 그녀는 찻잔을 조리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단지 말해야 했어요. 어쩌면 내 이기심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나는 이 일이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혜진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요. 가족으로서요. 은미는 슬프지만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리감을 줄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붙잡았고 그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 안에서 찾고 있었다. 이건 일어나선 안 돼요.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하게 들렸고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했다. 은미는 살짝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강렬함을 준회에게 느끼게 했다. 알아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항상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준호는 그녀의 가까운 존재를 느꼈고 유혹과 망설임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다. 세상이 부엌으로 축소된 것 같았고 그 순간에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가 그를 그 자리에 붙들어 두었다. 부엌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두 사람 모두 그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다. 준호는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꼈고 그녀의 가까운 존재는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준호,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면 지금이에요. 그는 침묵한 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말은 분명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더 복잡했다. 준호는 그 순간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가 직면한 것을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은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의 팔에 손을 올렸다. 그 접촉은 가볍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어떤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발견한 것은 연약함과 욕망의 혼합이었다. 그것은 그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둘 사이의 거리를 없앴다. 은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끝까지 응시하고 있었고 그가 마침내 그녀를 키스했을 때 세상은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그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곧 더 격렬해졌다. 준호는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로 올라와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혜진, 고요한 집,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결과들까지. 그에게는 오직 그 순간, 오직 그 키스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숨이 가빴고 얼굴은 여전히 가까이 있었다. 준호는 은미를 바라보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이건 일어나선 안 됐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모순이 가득했다. 은미는 약간 슬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다.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숨을 가다듬으려 애쓰며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말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부엌을 떠났다. 그가 침실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 옆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이 한 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엌에서 은미는 준호가 떠난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순간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준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를 잠식했지만 그와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은미와의 키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를 일가우는 불꽃이었다. 그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준호는 혜진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여전히 전날 밤의 차 향기가 남아 있었지만 은미의 모습은 없었다. 창문을 통해 그는 그녀가 마당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전날 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던 벤치 근처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다. 그가 다가갔을 때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준호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그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세운 듯 거리가 있었다. 알아요. 은미는 그를 보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준호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준호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혜진은 제 친딸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제 고인이 된 남편과 다른 여자의 딸이에요. 그녀의 말은 준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깜빡이며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다. 뭐라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가 태어난 날부터 저는 그녀를 제 딸처럼 키웠어요. 저는 그녀를 내 살과 피처럼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준호는 침묵한 채 그녀가 말을 이어갈 용기를 모으는 모습을 기다렸다. 저는 혜진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어요. 그녀는 마침내 시선을 피하며 고백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혜진의 어머니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우리 관계가 시작됐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저에게 딸을 맡기기 위해 저와 결혼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묻어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게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그 가족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은미를 바라보며 그녀에게서 익숙함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요? 은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의 무게만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걸 바꾼 비밀까지도 감당해야 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당신 손에 달렸어요. 준호는 한동안 침묵한 채 그녀가 밝힌 모든 것의 무게를 느꼈다.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다.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미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영원히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묻어두어야 해요. 혜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비밀의 무게가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혜진이 순수한 미소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렸다.